모빌리티 핫한 소식을 전하는 이슈 시간입니다. 안신아 앵커고요. 권혁재 PD입니다. 네. 오늘 주제를 타도 테슬라 이렇게 잡아오셨는데 이거 테슬라를 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테슬라를 정말 거꾸로 넘어뜨리자 뭐 이런 타도의 의미입니까? 테슬라 저도 좀 타보고 싶긴 한데 사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네. 요즘 나오는 전기차 브랜드들, 내연기관 브랜드들 전기차 내놓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타도 테슬라. 비껴 테슬라 뭐 이런 느낌? 테슬라 비켜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 동네 북이에요 테슬라가. 네. 참고로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였죠. 네. 볼보의 전기차 고급 디비전인 폴스타가 국내 론칭을 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서는 두 번째인데요. 그 기념으로 테슬라의 대항이 된다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 네 곳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네, 두 편에 나눠서 이제 두 곳 해서 배터리,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화재성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엄격하게 나눠서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요.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서양 회사, 동양 회사 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서양 회사 두 곳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럼 폴스타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저도 이제 폴스타2 출시 기념을 맞아서 검색을 엄청 열심히 해봤죠. 그랬더니 광고가 같이 뜨던데요. 네. 뭐 흡사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광고를 보여주면서 무해함, 그것은 무한함의 시작이다 이러면서 100% 친환경차 이미지를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뭐 비건 이런 재료들 많이 쓰면서 친환경적인 재료들 많이 쓰겠는데요. 일단은 오늘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폴스타 좀 먼저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폴스타가 원래는 볼보의 레이싱카를 튜닝해주던 그런 업체였어요. 그런 업체를 볼보가 인수를 해서 볼보의 자사의 고성능차 디비전, 고성능 디비전으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볼보의 고성능 차에는 폴스타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뭐 V60, 폴스타 이런 식으로요. 이랬던 폴스타가 이제 볼보와 분사를 해서 전동화 시대에 맞게 전기차 회사가 된 건데요. 폴스타의 첫 번째 모델이었던 폴스타 1,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전기차는 아니었어요. 휘발유 엔진에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한 그런 형태의 차량이었는데요. 전기 모터로만 150km를 좀 주행할 수 있는 상당히 독특한 모델이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단종이 됐고 현재는 폴스타2 이 모델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기본형 모델이 5,490만 원. 어머, 6천을 딱 안 넘기는 그 가격으로 맞췄네요. 네, 5,500 딱 맞춰서 네,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네, 역사만 보면 벤츠랑 AMG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볼보와 폴스타. 그나저나 요즘 전기차들은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많이들 출시를 하던데 폴스타도 그러나요? 안타깝게도 플랫폼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에요. 볼보의 내연기관차가 쓰던 플랫폼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폴스타의 첫 번째 차였던 폴스타 1 같은 경우에는 볼보의 중대형차 플랫폼인 SPA 플랫폼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국내에 들어온 폴스타 2 같은 경우에는 볼보의 소형차 플랫폼인 CMA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볼보의 XC40 같은 그런 차량하고 같은 플랫폼을 공유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볼보의 본사가 스웨덴이에요. 눈 많이 오는 그쪽. 네, 그쵸. 오로라 볼 수 있고. 맞아요. 네. 네. 저 북쪽에. 그래서 그런지 몰랐는데 이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기차 치고는 독특하게 전륜구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폴스타는 3년간 매년 새로운 차를 출시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맞게 다음 모델인 폴스타 3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루엣이 공개가 됐거든요. 준대형 SUV예요. 근데 때마침 볼보의 XC90 후속 모델이 올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준대형 플랫폼인 SPA 플랫폼을 좀 더 개량한 SPA2 플랫폼을 활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SPA2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플랫폼 따로, 전동화 플랫폼 따로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특이하네요. 네, 되게 독특하죠. 네. 그래서 아마 폴스타3는 이 SPA2 플랫폼,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폴스타는 그 폴스타2 판매 초기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서 뭐 시동 꺼짐 현상들이 나타나가지고 볼멘 소리들이 많았는데 이 점을 고쳐서 나았는지도 궁금해지고요. 소프트웨어를 잘 보완을 했을까요? 실제로 리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는 걸 봐서는 아마 소프트웨어를 좀 안정화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 OTA를 통한 성능의 업데이트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게끔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고요. 현재 폴스타2에는 이제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해서 자율주행 레벨 2 정도 되는 주행 보조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볼보 같은 경우가 이제 젠섹트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어요. 여기가 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볼보는 자율주행 기술을 약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로 불리는 라이드 파일럿. 이게 아마 폴스타 3부터 탑재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걸 위해서 루미나라는 곳에 라이다 센서를 이제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폴스타 3부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라이다까지 활용한 자율주행 3단계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배터리나 소프트웨어를 듣고서는 테슬라를 타도 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네. 지금으로서는 화제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폴스타2 출시 2시간 만에 2,000대 팔렸다. 그리고 벌써 뭐 한국은 완판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좀만 검색해봐도 화제성이 가장 많이 되는 게 가격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허들을 딱 맞춘 그 홈쇼핑도 아니고 그 그렇죠. 가격. 전 세계에서 네. 한국이 가장 저렴하게 들어왔나요? 제가 그 가격에 대한 조사까지는 못했는데 이게 미국 시장 가격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시장이 워낙 저렴하니까. 그쵸. 거기 박 터지는 시장이라서 가격 정책이 상당히 좀 잘 된 곳이거든요. 그거에 맞췄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온 건 맞습니다. 적어도 이제 5,500만 원 미만으로 들어왔다 보니까 저희가 그랬잖아요. 이거 맞추면 인정해줘야 된다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화제를 일으켰죠. 작년 안에 글로벌 시장의 판매량이 29,000대 정도 했다고 하는데 작년 안에 테슬라가 93만 대 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비해서는 뭐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185% 정도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간 매년 신모델 출시한다고 했으니까 신모델 출시하면 또 판매량이 성장한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폴스타 1이 사실 2000cc 배기량에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600마력, 토크가 무려 100kg 포스미터가 넘는 어마무시한 성능을 보였던 그런 차인데 폴스타2는 그에 비해서 다른 전기차 브랜드에 비해서 좀 내세울 만한 특색은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테슬라 대항마가 아니라 테슬라 킬러라고 불리는 거기가 어딘가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다리고 계실 텐데 루시드. 루시드. 네, 루시드.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하면은 사실 루시드를 많이 네. 꼽으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루시드의 많은 임직원분들이 테슬라 출신입니다. 루시드의 창업자가 테슬라의 부사장 출신이고요. 현재 테슬라의 CEO인 피터 롤린슨, 테슬라 모델 S를 진두지휘했던 수석 엔지니어거든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루시드를 저격하는 트윗을 한 적이 있는데 피터 롤린슨이 테슬라의 수석 엔지니어 아니었다. 예, 이렇게 트윗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아니었대 하면서 봤는데 수석 엔지니어가 맞았던 거예요. 조금 유치해요. 유치하죠. 네. 그래서 이거 테슬라가 좀 일론 머스크가 좀 쫄리긴 쫄리나 보다. 이런 그 견제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루시드는 좀 럭셔리카를 만드는 메이커로서 표방하고 있고요. 현재 루시드 에어라는 고급 대형 세단을 작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고객한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이제 드림 에디션이라고 해서 한정 모델인데요. 출력이 무려 1111마력입니다. 아유, 스펙이 어마어마한데 가격이 엄청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유, 꿈의 차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아무튼 테슬라 임직원들이 나와서 만든 곳이라면 뭔가 생각해봤을 때 플랫폼도 그렇고 뭐 차 디자인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테슬라가 뭐 싫다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뭐 이제 대놓고 뭐 그렇게 하지는 못했겠지만은 뭐 사실 폴스타처럼 모 회사가 있던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다 보니까 플랫폼도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쌓아 올리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죠. 그렇게 만든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게 이 첫 번째 모델인 루시드 에어고요. 이거를 2023년도에 새롭게 출시한다고 하는 대형 SUV 그래비티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에어에는 참고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113kWh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1회 충전 시에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830km. 미국 기준이긴 합니다만 830km라고 합니다. 괴물이다. 그쵸. 네. 830km면 부산 왕복 가능하지 않을까요? 고생해서 뭐 13시간 안 걸려도 되는. 네. 근데 재밌는 건요. 테슬라가 견제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왜요? 루시드 에어가 나오고 나서 테슬라가 모델 S의 개선형 버전인
플레드를 내놨는데 이 플레드의 일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800km가 넘어요. 어허, 네. 견제한다. 네, 약간 네. 좀 재미있는 구도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테슬라의 직접적인 대항마로 꼽히다 보니까 이 루시드의 소프트웨어 어떤가, 자율주행 기술 어떤가, 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 루시드의 자율주행 기능은 드림 드라이브라고 불립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율주행 레이더와 카메라만 가지고 할 수 있어 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에 최고 사양에는 라이다 센서까지 붙여진 그 비싼 라이다. 네, 드림 드라이브 프로라는 업그레이드 버전도 가지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카메라랑 레이더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 루시드는 사실 그거 말고도 조금 더 다양한 게 필요하다, 라이다도 포함해서 이런 대립각이 있어가지고 의견이 엇갈렸던 걸로 저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회 충전 시 830km나 갈 수 있는 괴물급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실제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경험해본 매체들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반응들이 많아요. 주행거리는 괜찮은데 네네. 자율주행은 조금 우위를 못하고 있다. 네, 성능이 조금 아쉽다. 아쉽다. 루시드는 향후 OTA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는 이미 쌓은 데이터가 너무 많잖아요. 루시드가 갑자기 그거를 따라잡는다는 건 아무래도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OTA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 기능을 좀 더 확대하는 거는 당연하게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루시드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한 게요. 기본형 모델에도 하드웨어는 다 넣었어요. 하드웨어는 다 넣고 이제 내가 처음에 구매할 때는 이 옵션을 선택을 안 했는데 있다 보니까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은 따로 구매를 해서 OTA 형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확실히 럭셔리를 표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OTA로 통해서 통제한다고 합니다. 뭐 화제성이야, 사실 루시드에 대한 화제성이 말할 필요가 있나요? 네. 애초에 테슬라 출신의 개발자들이 차를 만들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2억 원에 가까운 상당히 비싼 가격,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출력, 주행 가는 거리, 뭐 이런 수치들로 사실 좀 압도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을 때 포드를 뛰어넘으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뭐 탑10 안에 들기도 했었고요. 작년에는 미국 올해차 최종 후보에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테슬라 대항마 동서양 편으로 나눠서 보게 됐는데요. 오늘 편은 폴스타랑 루시드 함께 살펴봤다면 다음 편에는 소니와 샤오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양편도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니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